갑자기 뭐 이런 기관 투자자가 15%를 들고 있어. 이 기관 투자자가 똑같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주체란 말이에요. 팔겠네. 언젠간 판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장이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물량을 받아주기 싫어서 수급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기관 쪽에서 안 들어온다든지. 뭐 여러 종목도 오늘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종목 발굴하는 방법이 요 책에 좀 담겨 있더라고요. 네. 한 뭐 3-4가지 정도가 있던데 네. 첫 번째가 실적 시즌을 주목하라.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 어떻게 주목해야 되는 건지를 좀 알려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네. 그 실적 공시가 나올 때 그 네. 공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네. 그쪽에 좀 방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가 항상 그 실적의 첫 단추를 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 주가 막 하락해. 뭐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면 이게 호재인 줄 알았는데 악재였나? 라고 해서 팔면 안 된다는 거죠. 팔면 안 된다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삼성전자가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네.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관도 많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케이스는 뭐냐면 실적 발표 며칠 전부터 주가 막 올라요. 올라서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먼저 들어갔던 세력이 팔고 나오는 거죠.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네. 그런 관점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도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실적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예요. 네. 예를 들어서 2021년 1분기다라고 한다면 2020년 1분기 이때랑 좀 비교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이 증감률에 포커스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00% 증가했다. 네. 뭐 1500% 증가했다. 와, 그럼 엄청 대박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1억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올해는 그냥 10몇 억이 나왔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규모가 너무 작고 작년에 이 코로나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기저효과가 너무나 임팩트 있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기저효과로 확 는 거지, 실제로 그 규모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드리는 말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계절성이 있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를 하지만 전분기 대비와도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절성이 있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옷을 만드는 기업. 예전에 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업. 그렇죠. 이런 기업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업은 여름이 가장 실적이 좋을 네. 거고, 옷을 만드는 기업은 겨울이 가장 좋을 거고. 미세먼지는 봄일 거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계절성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할 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전분기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계절성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고 어닝 쇼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년 동기를 봐야 되겠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년 동기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계절성이 없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뭔가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와도 좀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좀 정반대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죠. 종목 발굴법 두 번째가 기관 투자자에 주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관 투자자는 우리가 이제 뭐 HTS나 네이버 증권 키면은 뭐 종목별 수급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뭐 그냥 기관 투자가 많이 산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도 네. 그 간혹가다 이제 전자 공시에 보면 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소유 상황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어떤 투자자든 간에 5% 이상 취득을 하면 공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대주주 지분 공시 같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개인은 거의 불가능하고 네.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이 최근에 신규 보유한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발굴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 사실 개인 투자가 시간도 네. 없고, 그런 종목만 잘 찾아봐도 네. 괜찮은 종목이 나옵니다. 그거를 뭐 네이버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혹시? 네이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5% 임원 보고 있어요. 따로 있어요. 아. 여기 가서, 오늘은 이제 별로 안 나왔어요. 별로 안 나오긴 했는데 뭐 어제 걸 봐서 여기 보면은 이 주식 등의 대량 소유 상황 보고서, 일반적으로 이게 대주주가 많이 내요. 대주주 지분이 변동하면 많이 나오긴 하고, 그래서 쭉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뭐 자산 운용, 무슨 그런 펀드 이렇게 되는 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10건 정도는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10개 종목 정도가 이제 공시가 나오면 네. 이게 뭐 사실 개인 투자자가 네. 한 달에 10개면 1년에 120개거든요. 네. 제 생각엔 좀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충분하지 않을까? 혹시 라고 이거 이제, 그 기업 그 투자한 대주주의 그 명으로 찾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찾을 수도 있죠. 이를테면은 그 뭐 하나 보여드리면, 네. 제가 그냥
이건 상세 검색에 와서 네. 이건 그냥 제가 바로 생각나는 운용사를 네. 쳐볼게요. 한국투자 밸류 자산. 그렇죠. 되게 유명한 회사죠. 바로 자동 완성 기능으로 돼요. 이렇게 해서 네. 검색을 눌러보면 일단은 요건 이제 펀드 이쪽 관련돼서 그런 공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요 상황 지분 공시 네. 클릭한 다음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클릭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게 이제 최근에 매매한 거예요. 아, 네. 좋네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네. 이거는 딱 봐도 직전에는 8%였는데 6.7%로 줄인 줄였네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네. 신규 보유한 종목. 신규 보유죠. 근데 이거 다 지금 지분 줄였네. 줄인 건데 이거 뭔지 몰라서 시장이 안 좋다 생각하신 건가? 이거는 두 가지예요. 일단 많이 오르거나 충분히 먹었거나 아니면 그 종목을 좀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그렇죠. 다른 그렇게 종목을 사거나. 그런 게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차피 펀드거든요. 고객들이 펀드에서 돈 빼면 팔아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파는 거에 대한 부분은 네. 사실 좀 이게 안 좋아서 판다라기보다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신규 보유한 거. 5% 신규라고 이제 종목이 나오거든요. 네. 최근에 새로 취득하면. 어디 나와요? 근데 이걸 다 열어봐야 돼요, 제가. 다 열어봐야 다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 짓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다 지분을 줄인 것만 나오네요. 다 줄인 거만 나오네요. 네. 청담동이 이거 왠지 신규로. 촉 되게 좋으시네요. 맞죠, 맞죠. 네, 맞아요. 이게 신규예요. 직전 보고서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이번 보고서에 등장을 하면 5% 주식의 신규 보고 촉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청담 러닝 알거든요. 아세요? 네. 이것도 원래 아셨어요? 그럼 최근에 네네. 취득한 거? 아니, 취득한 건 몰랐고 제가 청담 러닝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이 되게 좋으시네요, 진짜. 왠지 이거는 새로 산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새로 산 거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샀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펀드가 어떤 기업을 사서 공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기 좋게 전략이, 생각하니까 당연히 공시한 그쵸. 거겠죠. 자기 전략이 노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분 변동하면 또 공시를 내야 되고, 네네. 이런 귀찮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샀다는 것 자체니까, 네. 뭐 소위 말해서 잡주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왜 샀지? 어떤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나? 라고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이렇게 찾아본 건 처음 알았는데, 요게 약간 어쨌든 우리가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든 뭐 VIP 자산운용이든 뭐 수많은 자산운용사에 우리가 돈을 맡겨서 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사실 이렇게 공시를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들이 주요하게 이제 투자한 기업들을. 네네네. 그걸 보고 우리가 투자할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참고하면 네. 좀 굉장히 좀 어쨌든 그쪽은 굉장한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네. 너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왜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 새로 샀잖아요. 네. 이런 건 이제 종목 발굴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갑자기 뭐 이런 기관 투자자가 15%를 들고 있어. 네. 뭐 10% 이상을 들고 있어. 네. 근데 이 기관 투자자가 똑같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주체란 말이에요. 팔겠네. 언젠간 판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장이 알기 때문에 네. 내가 그 물량을 받아주기 싫어서 수급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기관 쪽에서 안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너무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전부터 들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5% 보유지 신규 보고를 한 종목이면 이제 신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향후 더 오를까 생각을 당연히 신규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쵸, 우리가 그쵸. 투자할 때 좀 좋은 신호를 좀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10%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쵸. 이거를 결국 언젠가는 팔죠. 이분들은 예. 평생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그쵸. 매도해야 되니까 그 매도 폭탄에 내가 좀 그쵸. 실러 나갈 수 있는. 근데 그걸 내가 사면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재밌네요. 재밌었습니다. 역시 이게 아니 제가 정보를 찾고 아는 이제. 유명한 이제 좀 투자 회사들 뭐 사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 볼 수 있어요. 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세계적인 가장 큰 그 자산 운용사 있잖아요. 블랙락. 네. 지금 뭐 자산 규모 1경 정도 되는데 그 회사가 산 주식도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이게 영어로 쳐야 되긴 하는데 그냥 쳐볼까요? 여기서 나오 한국 건데 여기서 나오네. 한국 주식을 사니까 이게 다 나오죠. 블랙 치니까 블랙로 어드바이저하고 여러 가지 법인이 그 주식 나오잖아요. 더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약간 지역 위치 법인마다 다르는데 결국에는 이 블랙록이라는 그런 뭐 펀드는 맞는 거죠. 펀드로 해야 나오나? 잠시만요. 이게 기간을 좀 늘려보고 그러면 일단 이게 나오네요. 네. 최근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매매한 게 나오고 네. 이게 여러 가지 주체를 다 입력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세 나왔고 아까는 제가 기간 6개월로 해서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많이 매매한 게 많이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많이 나오네요. 이걸로 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투자를 뭐 그렇다고 기가 막히게 잘한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이게 왜냐면 약간 패시브 그런 작은 관점에서 그냥 종목을 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놀라서 알았어요. 위 대리인 변호사 김동훈이야. 내 이름이 나왔어. 평행 이론이다.
아니 투자 뛰고 아니 계신 거 아니야? 어떻게 투자 이 집에 내가 딱 한 개 클릭했는데 이름이 김도윤이 나와. 아니 지금 시체가 빵 터졌을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뭐 하셔야 신기가 되겠는데? 있어. 지금 빨리 요 손으로 종목을. 야, 아까 청담 논의도 한 번에 찍고 와 변호사 김도윤. 대단하신데? 야 여기 KB금융 보유비율 늘렸네요. 2월 26일 날 늘렸네요. 그리고 주가 올랐죠. 네, KB금융. 올해 이제 금융이 괜찮았으니까. 네. 근데 이걸 맹신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그렇지 맹신하면 안 되죠. 맹신하시면 안 되고. 기관도 뭐 수익률 나쁠 때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실패한 게 이 종목이에요, 사실. 헬릭스미스. 아. 네, 이거 이제 임상 3상 관련해서 노이즈 생기면서 네. 결과적으로 예전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손절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 1.94%. 그러니까 와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 샀대. 무조건 사겠다. 그게 아니라 네. 이게 투자 포인트가 있구나. 아 블랙라인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가요? 네. 야 거기에 대리인 변호사 김도윤입니다. 저는 유튜버 김장가이고요. 여러분 제 이름이 본명이 김도윤이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기관 투자자를 주목하라 파트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책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날라 투자의 주식 교과서. 네. 자 세 번째 주가 부양 의지를 확인하라. 요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네. 자사주 취득 자사주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사주 취득.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시에 또 기업 설명이라고 IR을 한다라고 다 발표를 하거든요. 네. 한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해. 이런 경우도 있죠. 네. 변화, 네. 그런 변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자사주 취득도 예전엔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자사주 취득을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여러 개가 있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기업 뭐 임직원들의 스톡 옵션 지급 목적, 네. 뭐 그리고 뭐 상여금 지급 목적 네. 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주가 부양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급 관점에서 회사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사주 취득이든 자사주 소각이든 네. 어쨌든 이거는 기업의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차피 사긴 사는 거니까 누가 네. 사주는 거긴 하니까. 네. 물론 사서 소각하면 베스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서 이렇게 소각을 이렇게 막 미국은 보통 이제 바이백하면 바로 이제 소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굳이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아무튼간에 자사주를 취득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어쨌든 자기 회사가 나쁘면 굳이 사진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지금 이 가격대는 살만하다라고 네. 사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렇다고 주가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죠. 뭔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가 네. 더 있는 거고. 실제 바이오 쪽에서도 보통 자기 회사에 좀 뭔가 주가가 떨어진 걸 미리 예측하신 분들 주식을 팔고 뭐 그런 경우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긴 한데. 네. 예. 근데 이제 자사주 취득은 엄밀히 말하면 회사가 회사 돈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네. 예. 뭐 대주주나 뭐 임원이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따로 지분 공시에 나오고 그렇죠. 이거는 회사 돈을 통해서 네. 사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든지 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얼마를 산다라고 나왔는데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조건 사겠다가 아니라 살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 카인드 KRX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상세 검색, 여기 보면 상세 검색 누르면 네. 여기 시장 조치, 네. 여기에 보면 여기 자기 주식 매매 신청 체결 여기가 나와 있죠.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기억이 안 되지? 이거는 기억이 안 되는 게 맞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장중에 신청한 수량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건 신탁은 뭐냐면 신탁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증권사 보고 대신 사달라고 하는 거죠. 음. 신청 수량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나와서 여기에서 또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체결력이 있죠. 실제로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정도 샀냐 그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 상장범위 상세 정보, 아까 제가 이제 이걸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취득 처분 나오면 이 개별 종목별로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신고 수량, 체결 수량 누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체결 금액 누계 이만큼 샀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잘 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비율도 나오네요. 밑에 보니까 여기 그쵸, 그쵸. 본인이 말한 것만큼 이제 얼만큼 샀는지 뭐 비율도 그 비율인 거 나와요. 같네요.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별 종목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 네. 컴투스를 검색을 하면 이제 아마 5월 4일 날 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네. 나오고 이제 보시면 96억을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마 공시를 보시면 100억 산다고 했는데 거의 뭐 그냥 한 번에 거의 다 산 거예요, 이게. 얘는 왜 신고 수량이 안 보여요? 신고 수량? 이거는 아마 그게 글쎄 이거 저도 잘 모르겠네요. 특이하네. 네, 여기 다 나와요, 이렇게. 신고 수량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체결 내용 누르니까 이렇게 이제 얼마 체결됐는지 네. 다 나오고. 그래서 이 기업은 잘 사고 있구나. 최근에 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아. 이 기업이 재밌는 게 5월 4일 날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왔는데 100억 산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취득 기간은 이건 그냥 공시에 명시한 기간이에요. 네. 5월부터 11월까지. 보통 한 6개월 정도 사요. 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얘가 5월 4일 날 취득한다고 밝히고 나서 100억 산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미 거의 96억을 사버렸어요, 얘가. 네. 96억을 사버렸고, 그래서 이미 그 취득한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다 사버렸기 때문에 5월 10일 날 또 공시를 해요. 또 산다고. 100억 또 산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8억 산 거예요. 컴투스 한번 쭉 가볼까요? 5월 4일 이후로. 그게 아마 주가가 안 좋아서 산다고 밝혔을 거예요. 그 이유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이때 이제 주가 떨어져서 이때 산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금방 다 사니까 또 더 사고. 네. 근데 그런 계속 상황. 떨어지고 있긴 그쵸. 하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죠. 5월 4일 이후로 조금 오르긴 했네요. 잠깐. 근데 또 떨어지고 또 사는 거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6개월 뒤에 지켜봐야 가봐야 되죠.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는데 SM이라고. 네. SM도 이제 자사주 취득한다고 바뀌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SM이요? 네. 얘는 이제 아예 없죠. 근데 여기 나와 있죠. 5월 11일 날. 네.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해서 여기도 100억 산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기간은 5월 11일부터 2020년 5월 10일. 뭐 1년간 산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앞서서 여기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안 산 거예요. 네, 여기 아직 산 안 사서.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안 살만도 해요. 주가가 최근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낼 때는 네. 주가 그냥 그만 했는데 이때 정도 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최근에 많이 올라 버리니까 굳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오늘 4% 올랐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렇게 실제로 사고 있는지 네. 안 사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아까 컴투스 같은 거 한 번에 다 샀으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근데 조금씩 이렇게 계속 사면서 같은 게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다 샀어. 그러면은 뭐 매수 주체가 없네. 네. 그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주가는 어떻게 될까? 좋습니다. 우리 이래학 저자님께서 이 사이다 경제. 네, 사이다 경제에서 또 강사로 활동하시고 유튜버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시청자들이 딱 좋아하시는 걸 이렇게 다 직접 같이 찾아가면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하나 알아가셔야죠. 네. 그렇죠. 저도 좀 오늘 몰랐던 게 몇 나름 가지 꿀팁입니다. 알아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저자님 말씀인 종목 발굴법이 세 가지가 네. 첫 번째가 이제 실적 시즌을 주목하라, 두 번째 이제 기간 투자자를 주목하라, 세 번째 이제 주가 부양 의지를 확인하라. 요로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전자 공시 시스템과 아까 또 사이트 이름 뭐였죠 하나 더?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 네,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방금 우리가 함께 보여드린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